네, 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요, 수요 예측 결과 정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회사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약물 반감기, 약물의 농도가 정점에서 절반까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기술인 SAFA와 표적 항원에 맞는 항체를 발굴하는 항체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 암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설립 이후에 총 3건의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이 작년 10월에 덴마크 룬드백에 5,4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내역입니다. 이 한 건이 역대 코스닥 바이오 상장 기업 중에 2위 규모에 해당할 만큼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을 성공한 건이라고 해요. 비상장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그리고 제약사 중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유한양행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2대 주주로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로 큰 의미는 없겠고요. 아무튼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총 7개의 약물이 있는데요. 덴마크 제약사의 기술 이전한 APB-A1은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APB-R3라고 염증 질환 치료제는 전임상 시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후보물질 도출 단계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사실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제 하나만으로 이 회사의 앞으로 청사진을 계속 그려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은 보나마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했는데 기술성 평가 등급도 A와 BBB 등급을 받았습니다. 딱 턱걸이 한 거예요. 기술 특례 상장의 조건이 2개의 평가 기관으로부터 A와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딱 조건에 맞춰서 겨우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로부터는 상장심사 미승인을 받았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성장 가능성과 계속 기업의 연속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해서 미승인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를 의결해주면서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상장위원회는 심사를 미승인했는데 시장위원회는 승인을 해줬을까? 공교롭게도 또 에이프릴 바이오의 서상준 부사장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파트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IPO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요 예측 경쟁률이 14.43대 1을 기록했어요. 총 148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ICH도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2개만 비교해서 보면 오히려 ICH의 경쟁률이 높아 보일 정도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외면했네요. 다음 신청가격 분포표 볼까요? 네, 공모가 밴드는 2만원에서 23,000원을 제시했는데 밴드 하단인 2만원과 2만원 미만을 적어낸 비율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82.43%나 됐습니다. 대부분의 참여 기관들이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ICH와 같은 성향이 나타나죠.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이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37.2% 정도가 됩니다. 밴드 상단 이상을 써낸 기관은 21개로 얼마 없었는데 이들이 많은 수량을 적어내면서 신청 수량으로는 비율이 62.76%까지 올라가고요.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은 100개가 넘지만 적은 수량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높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ICA처럼 좀 욕심을 냈다면 그냥 밴드 하단의 공모가를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밴드 하단보다 20% 낮춘 16,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 25%, 신청 수량 기준으로 10.66%를 기록했어요.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요? ICH랑. 경쟁률에 비해서 확약 비율이 꽤 높습니다. 게다가 참여 건수 기준으로 25%라는 건 총 참여 기관 수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정말 확약까지 걸 정도로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좀 있었다. 알짜 위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15일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가 29개로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주 소량씩만을 신청함으로써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많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는 딱 3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확신을 갖고 6개월씩이나 확약을 건 거니까 신청 수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비중을 높였어요. 최종적으로 이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아주 많은 수량을 배정하지 않는 이상 최종 확약 비율을 많이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참여 기관이 총 3개밖에 안 되니까. 네, 이 정도 체크하고요. 넘어가서 공모 기호 변경된 부분들을 체크할 건데요. 총 공모 수량도 감소했고요. 상장 예정 주식 수도 감소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변동이 있습니다. 공모가도 밴드 하단보다 낮은 16,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20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682억 원 규모가 확 감소합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상장일이 또 성일 혜택과 겹쳐요. 그래서 단점이 하나 더 추가된 꼴이네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9.82%로 많은 편에 속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27.50%로 매우 높습니다. 기존 주주에는 개인 주주보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FI들은 상장 후에 바로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수익 예측 결과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나쁘다는 거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사실 뭐 이런 메리트들이 생겼는지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은 종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당연히 장점이 없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요. 2023년까지도 계속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 순이익이 갑자기 281억 원으로 확 증가할 거다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 2024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 메리트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부분은 작년 8월 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때 기업 가치를 2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지금 1682억 원이니까 당시 밸류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작년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할 때 그 당시 주당 취득가액이 21,788원이었다고 해요. 공모가 16,000원 대비 훨씬 높은 금액에 샀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 후에 주가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많은 만큼 앞으로 주가 관리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게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러면 상장 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되죠. 상장 후에 느낌을 봐서. 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생각보다 높기는 한데 뭐 그거 10% 잡힌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보고 또 청약을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청약을 고민하느니 차라리 폴라리스 세원 실권주를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자동차용 공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 주요 거래처로는 한온시스템, 덴소 등이 있고요. 수출 거래선으로는 보쉬, 게이츠 등의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수주 현황을 통해서 고객사와 품목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로 한온시스템에 납품하는 것 같네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2020년과 2021년의 단기 순이익은 보유자산 매각과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 이익 등에 의해서 높아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 수익들이 잡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요. 올해 1분기 기준의 매출액이 벌써 작년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달성한 상태더라고요. 영업이익도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와의 괴리율은 41.59%, 꽤 높은 상태예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8월 1일까지 주가는 당연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유지를 해준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 1일차 경쟁률은 1.11대 1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
폴라리스 세원에 청약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경쟁률을 보면서 내일 효율을 따져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일하이텍과 폴라리스 세원 중에 결정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리기는 하겠지만 안정추구형이라면 당연히 성일하이텍의 비중을 더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성일하이텍은 상장일에 손실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대 폴라리스 세원 중에 선택이라기보다는 성일하이텍 가성비 청약 후에 남는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자금의 비중을 80대 20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본다던가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실권주를 청약해서도 파킹 통장 이자보다는 더 벌 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 경쟁률 마지노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청약을 했을 때 실권주의 기대 수익률을 20%로 잡고요. 3% 이자인 약 13,907원을 넘어서려면 배정 금액이 7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7만 원 곱하기 20% 했을 때 14,000원이 나오니까 13,907원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45주는 배정을 받아야 하고요. 경쟁률 1333대 1 미만이어야 가능하겠어요.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을 10%로 잡고 계산을 해본 거고요. 이 경우에 경쟁률은 674대 1 미만이어야 3% 이자를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경쟁률 마지노선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 경쟁률을 넘어가면 그냥 패스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미리 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 되면 체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서 상장일까지 수익률 10%나 20%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네, 실권주는 청약 한도가 배정 물량 전체까지 다 가능하고요. 청약 증거금률 100%입니다. 청약 단위는 첨부해뒀으니까 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이제 신한제 10호 스펙 하나 남았네요. 살펴보고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